게르마니아님이 독일이민 관련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26년 초를 목표로 독일이민을 준비 중이시고요. 한국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를 타겟으로 한다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1차 과목이 면제돼서 2차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는 한국에 있는 노동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독일에 있는 노동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취득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독일 회사예요. 독일에 동기를 친 법인이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의 연락사무소 뭐 이런 거 뭐 지사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노동법을 일부 적용받을지 어떨지도 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런 독일에 이제 그냥 연락사무소로 있는 회사들은 독일에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독일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 중에서도 직원을 많이 뽑고 채용을 많이 하는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회사들은 독일에 정식으로 게헨베아 같은 거를 세운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일의 게헨베아를 등록했다? 그 회사는 한국 회사가 아닌 거예요. 독일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회사법, 세법, 노동법, 이민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취득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직원을 뽑을 때 이런 공인노무사 자격증, 무슨 뭐 공인세무사 자격증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이 증명되는구나. 성실하구나. 왜? 성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뭐 지적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 무슨 일을 시키든 일단 우리 회사에서 채용을 하면은 써먹을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채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아주 그 가성비가 좋은 혹은 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로 봤을 때 좋은 비율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공인노무사 자격증보다는 차라리 회계 다른 쪽 그냥 AICPA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AICPA 자격증 얼마든지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회계는 오히려 노무사 자격증은 이런 그 노동법은 미국하고 독일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법은 물론 이제 ILO 맞나?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뭐 권장하는 그런 노동법의 표준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는 비슷하기는 한데 굉장히 로컬라이즈드 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가 다 조금씩 달라요. 같은 유럽에서도 뭐 독일,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가를 무조건 6주를 줘야 돼. 이런 게 있는데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은 뭐 4주, 5주로 확 또 한 1, 2주가 줄어요. 같은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일주일에 어떤 데는 뭐 40시간까지만 일을 해야 되고 혹시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뭐 48시간을 넘으면 안 돼. 뭐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거든요. 나라마다 그 EU 안에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히려 회계 원칙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세무로 들어가면 또 로컬라이즈 된 그런 조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체, 다국적 기업의 회계 준칙, 뭐 회계 원칙, 뭐 이런 룰들은 거의 공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꼭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주요 선진국에서 내가 취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지금부터 한 2년, 3년 준비해서 취득하겠다. 나이가 젊은 분들이 거기서 원픽을 하나 해달라. 그러면은 공인노무사보다는 그냥 AICPA 정도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AICPA가 독일에서 세무사, 회계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회계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운영이 되는 한국 회사 혹은 기타 다국적 기업에서 회계 업무, 뭐 회계
뭐 AI CPA 자격증이 있는데 뭐 SI 요새도 그 용어를 쓴지 모르겠는데 뭐 SAP FICO 모듈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 그걸로 뭐 입력하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어카운트 페이어블 뭐 관리하고 뭐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쓰는 회계 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업무를 실제 수행했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독일어 공부 더 하고 뭐 독일에서 대학원 조금 더 다니면서 뭐 독일 세무사 자격증도 도전을 한다. 독일 회계사 자격증도 도전한다. 뭐 안 될 이유가 없고 그게 없어도 그냥 미국 회계사 자격증으로도 웬만한 다국적 기업 혹은 뭐 빅4 어카운팅 펌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해요. 뭐 거기서 말뚝 박으면은 뭐 한 5년 10년 말뚝 박고 뭐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뭐 중상급 뭐 계속 올라가서 뭐 C1 이렇게 되면은 파트너급 가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민 1세대 변호사가 그렇게 되기는 힘든데 회계사는 이민 1세대도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단순하게 AI CPA 자격 따고 뭐 경력만 쌓였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특화된 어떤 뭐 석사학위 이런 걸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죠. 뭐 인터내셔널 텍세이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텍세이션을 공부했는데 내가 더 파가지고 무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텍스 헤이븐에 관련된 뭐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 보면은 뭐 굳이 벨기에의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들 이유, 룩셈부르크의 굳이 지사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웬만한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어디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매출을 합법적으로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법인세가 다른 지역의 법인세를 줄이고 이쪽의 법인세를 몰빵을 하면서 글로벌하게는 뭐 몇십억, 몇백억, 심하게는 몇 조 이렇게 세금을 절약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가지고 EU랑 무슨 뭐 구글이랑 애플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뭐 소송이 걸려 있는 게 뭐 말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지금 구글에서 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 세금이 한국에 납부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과 무슨 뭐 벨기에랑 체결된 무슨 이중과세 방지 협약, 무슨 뭐 네덜란드랑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 뭐 이런 거에 이상하게 막 돌아서 막 그 구석에 있는 조항 하나를 찾아내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그거를 결국 승소시켜 가지고 뭐 몇 천억 심하게는 몇 조를 아끼는 몇 조까지는 아니겠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그런 틈새 시장이 있죠.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려면은 도대체 몇 명의 변호사, 몇 명의 회계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는 AI CPA 같은 것만 공부를 제대로 하더라도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카운트 리시버블,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경력을 많이 쌓고 그런 인터내셔널한 조약들, 어그리먼트들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판례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놓고 이해를 해서 그 틈새에 있는 구석에 있는 조항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셌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설사 AI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AI가 캐치하기 힘든 이런 내역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나중엔 그것까지 다 AI가 뭐 점령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공부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노무사보다는 회계 쪽. 회계도 뭐 한국 회계사보다 오히려 글로벌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격증 취득이 훨씬 수월한 AI CPA, US CPA가 좋은 방향이다.